안녕하십니까, 휘어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H주 때문인데요. 누구나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ELS 낚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비단 개인의 이슈는 아닙니다. 이제 사실 기관 투자가들도 최근에 중국 펀드에서 손실이 많이 나서 이제 중국 펀드 손실을 실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슈를 사실 지난달까지 많이들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 들어와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오면 좀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저희 회사 쪽으로도 Q&A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원래는 이번 주에는 엔화, 즉 엔화 표시 자산에 관련된 말씀을, 그러니까 일본 엔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 H주에 관련된 중국 지수에 관련된 말씀 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 주가 지수, 상하이 인덱스일 것 같고요. PMI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의 기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제 컨센서스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제 데이터가 발생하기 전에 일종의 선행 지표에 해당되는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9월달 데이터가 이제 10월달에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경제 데이터보다는 먼저 나오긴 하지만 주식시장보다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PMI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PMI 자체가 아닌 PMI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사실 경제의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이제 유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7월 달에 이제 PMI가 55라는 숫자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달에 54, 53, 이번에 48.5라는 값을 사실 발표를 했는데, 50을 하회하면 나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50이 기준점이니까. 그러면 이미 저희가 이제 7월, 8월 사이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PB분들이 사실 이 추세가 이렇게 꺾였을 때, 주가지수가 아직 안 꺾이네. 아마 되게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PMI가 꺾였는데 주식시장 아직 올라가네. 반등이 나오고 있네. 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손실이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가지수가 많이 꺾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의 펀더멘탈이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주가지수도 꺾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ELS의 예를 들자고 한다면 ELS는 거의 30-40% 손실이 나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쿠폰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손실이 한꺼번에 인식이 되니까 그 정도는 빠지겠어? 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PMI라는 값은 생각해 보시면 경제의 어떤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이제 사이클, 추세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불황이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경기가 이제 하강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넘게. 근데 그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이제 추세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PMI 자체가 이건 추세가 하향으로 이제 꺾였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런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았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PMI가 이미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손실이 좀 나긴 했었지만 좀 그때는 액션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도 사실 쿠폰이 되게 높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투자하는 것보다 최근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쿠폰이 되게 높아졌는데, 파생 상품을 통해서 뭔가 보답을 많이 해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사실은 조금 저희가 힌트를 삼아서 대응을 하는 게 맞았었는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렇게 빠지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폭락이 많이 길어질지는 몰랐지만, 저희는 데이터 분석 기준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리서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편입할 때가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가 저희 지금 하우스 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도 이제 중국을 살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을 편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PMI 숫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변수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PM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보시면 분명히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MI 추세도 같이 돌아서는지 꼭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PMI 추세가 꼭 돌아선다고 한다면 아마 주식시장과 아마 PMI 숫자를 같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아마 자금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PMI 숫자가 사실 이 추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꽤 오랫동안 이제 조금 중국 시장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하우스 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8.5라는 값을 봤기 때문에 아마 정책 당국도 50을 넘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48.5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나빠졌네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8월, 9월, 10월 초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뭔가 이제 좋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던 부분이 이 PMI 숫자가 50을 하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책을 크게 유인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8.5라는 부정적인 값을 봤기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정 부분의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구체화돼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뭘로 확인할 것이냐 이런 PMI 추세로 확인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주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 경제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PMI 값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 추세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임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함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사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중시장을 좀 더 괴롭히게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PMI 값을 보고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을 다 확인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안 좋구나 라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뭔가 정책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사실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손실을 확정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장기적인 리커버리를 보고 버틴다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제 경제 지표와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추가로 힌트가 될 만한 부분, 이게 중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한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힌트가 또 사실은 공유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캐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